다 신상이 탈탈 털리는 뭐 그런 신기한 언어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lecture를 총 4가지로 구성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란과 중동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진실 혹은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 이란이라고 했는데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기업이 오 이란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어떤 예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은 좀 이따 먼저 다들 보셨죠. 너와 나 연결고리 선생님께서 저와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서 짧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네. 네. 2015년 7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제가 이란에서 출국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말 설렜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이란에 있으면서 너무 막 컴퓨터도 못하고 막 돼지고기도 못 먹고 해서 좀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날은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타결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 세계 뉴스가 이란 핵 협상이 진행됐던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한 호텔에 모든 시선이 가 있던 날이기도 한데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이제 국내에서는 속보로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을 신속하게 국내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란과 주요 6개국 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 이걸 PS5+1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호텔인데 시한을 연장하고 이게 끝끝내 굉장히 아마 3-4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장을 하면서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날 이란 핵 협상이 되게 길게 끌어왔는데 최종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란이 약속을 준수했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금융 제재를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바로 나온 말은 아니고요. 이제 몇 개월간의 이제 준비 기간이 있는 다음에 이란이 정말로 이 핵 협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의지가 있구나를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 EU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를 풀기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란이 핵 78년도에 그런 이슬람 혁명을 겪고 나서 이슬람 공화국이 된 이후로 약 40년 정도 굉장히 암흑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사실 저도 이란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란은 언제 풀릴지 몰라. 얘들아 신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이게 뜬금없게 갑자기 풀려서 사실 저희 과도 굉장히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얼떨결에 이란 핵 협상이 굉장히 좋게 풀렸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원래 이란이라고 하면은 그냥 중동에 있던 어떤 나라였고 제가 이란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네이버에 정보를 이란이라고 치면 뭐가 떴냐면 뭐 사랑 이란, 인생 이란 정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하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되게 불과 1년 만에 이란이 굉장히 세계 경제의 슈퍼 루키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란이 정말 기회의 땅이 된 건데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저도 좋아하는 심슨이 되게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이란이 뭐지? 여기 언니 오빠들 중에서도 기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 뉴스만 틀면 이란이 나와서 친구들이 계속 야 이란 나와 너네 학교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란이 뭐길래 뉴스에서 저 난리 호들갑을 떠는지에 대해서 제가 쉽고 재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란어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모스크예요. 이란에서는 모스크라고 부르지 않고 마스제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이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모스크 사진일 겁니다. 여기 계신 고등학교 학생분들은 이슬람 혹은 이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없죠? 네, 제가 네, 처음에 제가 이란 교환학생에 가기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제가 원래 인식하고 있던 이란의 이미지는 극성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왠지 모든 여자들이 검은색 차도르를 칭칭 두르고 다니고 그리고 IS, 제가 가기 전에 친구들이 야, 나 이란으로 6개월 동안 교환학생 가게 됐어 라고 말하니까
너 어떡하냐, YS 지금 난리 났는데 너 괜찮아?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첫 번째 극성 이슬람과 같은 맥락으로 여성을 굉장히 탄압하고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은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1990년도에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긴 했는데요. 정말 옛날 얘기라서 그때도 제가 이란 교환학생 가기 전에 친구들이 너 전쟁 나는데 가서 뭐 하려고 전쟁 나는데 가냐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미지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테러. 네, 이거는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된 작년 1학기 때 한창 IS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이런 테러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귀여운 주제죠. 돼지고기, 이슬람하면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돼지고기라는 키워드 같이 이란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같다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녀본 이란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혹은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먼저 과연 이란은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스터디 하시는 분들 많아서 사실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짧게 이란은 우선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이란 정식 국가 명칭의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 리퍼블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실한 이슬람 국가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 가면은 교회도 있고 뭐 다들 각자의 종교의 조로아스터 교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인데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란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국가 명칭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슬람 독실이 믿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란 사람들은 시아파를 94%, 수니파를 4% 믿고 있는데 이건 뭐 다른 기본 상식이겠지만 이슬람 전체 세계를 두고 보았을 때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아파가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파인데 이란에서는 좀 특이하게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형태를 띠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뭐 페르시아어를 쓰는데 사실 언어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고요. 면적도 사실 굉장히 커요. 인구도 한 8천만 명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 제재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구와 그런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28위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이란이 개방이 되면서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면은 사실 중동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정말 꼭 설명드리는데요. 바로 아랍, 중동, 이슬람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란 중동 아니야? 이슬람 아니야? 아랍 아니야? 사실 이렇게 다 혼재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란은 중동 국가가 맞고요. 이슬람 국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랍 국가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왜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닐까요? 네, 바로 아랍 국가라는 것은 아랍어를 쓰는 셈족들이 만든 국가가 바로 아랍 국가인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페르시아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뭐 이란 뭐 아랍 짱이잖아 이렇게 하시면 쟤 좀 모르는 애구나 여러분들만 알고 되게 모르는 애구나 속으로 같이 웃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리안 계통의 혈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수 100% 페르시아 사람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굉장히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흰 피부를 가진 게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이제 나중에 아랍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섞여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이미지가 됐는데 실제 가보면 페르시아인들과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키가 훨씬 크고요. 아무래도 페르시아 사람은 좀 기분 나빠하는 게 너 되게 아랍 사람같이 생겼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을 나빠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되게 잘생긴 줄 알고 있다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사람한테는 너 페르시아인이요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란의 다양한 민족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제가 이란 하면은 아무래도 페르시아의 후예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이란은 페르시아 국가겠거니라고 하지만 실제 민족 구성에서 페르시아인들이 차지하는 건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파키스탄 지역과 인접해 있는 이제 발루치스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러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해서 이제 외교부에서 지정한 테러 위험 지역으로 당당히 인물이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시는 테헤란 지역에서 거주를 했고요. 좀 유명한 도시를 소개하자면 여기 보이시는 쉬러즈가 예전에 유명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예요. 굉장히 넓은 땅에 굉장히 다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민족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약간 상식?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세 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모르나요? TV 굉장히 많이 다 똑같이 생겼죠? 네, 여기 보시면 이란의 가장 유명한 세 남자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호메인이고요. 78년도에 이란 혁명을 일으켜서 원래 이란은 미국과 굉장히 친한 팔레비 왕조라는 팔레비 왕이 지배라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별로다. 내가 이슬람으로 뭔가 우리나라 일으켜보겠어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현재 형태를 만든 이란 혁명의 아버지여서 이란 곳곳에 가면 뭐 버스터미널에도 붙어있고 집에도 붙어있고 뭐 정말 곳곳에 있어요.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호메인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남자분은 좀 더 잘생겼나요? 네, 여기 보시면 하메네이예요. 이분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란은 좀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어요. 바로 신정국가라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국가 명칭처럼 이란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귀여운 아저씨가 뉴스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분의 대통령이랑 만나실 분인데 바로 하산 로하니 현 이란 대통령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최고 지도자는 뭐고 이란 대통령은 뭐지? 라는 의문이 들 텐데 대통령보다 최고 지도자가 힘이 더 셉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아래 그런 약간 혁명 수비대와 같이 그런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지지해주는 일종의 친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을 승인해야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도 이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 후보 그런 임명 동의안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사실 뉴스에서 봤을 때 이란이 이렇게 개혁 노선, 개방 노선을 타는 이유가 로하니 대통령이 개혁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많고 사실 저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하메네이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이런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란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란이 서방의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받으면서 사실 목을 굉장히 강하게 죄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나가보자 라고 해서 로하니가 네 형님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제 협상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하면 이 세 남자 얼굴은 뭐 자주 보이실 테니까 비슷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의 캐릭터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네.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을까봐. 시간 많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 혹은 오해에 대해서 속 시원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란에 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란 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걱정 그리고 격려 그리고 불쌍한 왜 그런 데를 가지? 하는 그런 표정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가기 전에도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이란 여자들은 다 히잡 써?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그렇긴 한데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이란의 모습일 거예요. 여기 보면 비둘기 옆에 있는 예쁜 여자 바로 접니다. 저예요.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안 입고 다니고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된다는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면 레깅스 신고 있고요. 여기 위에는 여러분들도 자주 입는 큰 박스리 원피스 같은 걸로 엉덩이만 간신히 가렸고 발등도 보이고 있고 손도 보이고 막 머리 앞머리 막 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이란에 가보면 굉장히 복장의 자유로움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도대체 어디서 사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다 쓰고 다녀야 되는지 알았고요. 근데 실제로는
근데 실제 이게 제가 구글을 서칭하다가 가장 이란에서 봤던 모습들과 유사한 옷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여기 보면 제가 입었던 옷과 굉장히 비슷한 옷들 입고 다니죠. 기본적으로 이란에 복장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와서 너 복장이 굉장히 불량하네? 벌금을 띄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한 번도 당해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고 약간 고전인 것 같아요. 약간 분기가 셀 때 약간 보면 우선 머리에는 히잡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의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천을 두르는 전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잡이라는 단어는 베일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명칭이어서 히잡, 이 모든 게 다 히잡의 한 종류고요. 각각의 명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여자들이 쓰고 있는 거는 바로 처도르라고 부르는 건데요. 처도르는 텐트 혹은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의 몸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는 의복인데 이란에 굉장히 이슬람을 열심히 믿는 독실한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좀 시골 지역에서 약간 보수적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고 다니지만 실제 제가 살았던 수도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보시면 운동화도 많이 신고요. 구두도 많이 신고 하지만 약간 이분들도 근데 옷 되게 잘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되게 약간 가면 헌팅도 하고 막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옷을 탕하게 입다가 그러니까 타이트라는 거 이란어 표현인데요. 그래서 옷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입어갖고 터질 것 같은데 막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엉덩이를 안 가릴 수 없으니까 딱 엉덩이 라인에서 끝나게 다니시고 무튼 굉장히 양아치가 많아요. 네, 정말이에요. 여기 보이시면 이 히잡의 종류는 셔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란의 일반적인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셔를 들고 다녔어요. 셔 같은 경우에는 이란 여성들이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고 명품 브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여서요. 이거 보시면 이란 여자들 히잡 쓰고 다니라기보다는 저거 셔이잖아 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여자가 쓰고 있는 거는 약간 묶는 방식이 다릅니다. 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플러를 생각하시면 돼요. 폭이 넓은 머플러를 이렇게 두르는 게 셜의 형태라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사리라는 겁니다. 무사리는 보자기 형태여서 이렇게 서서 약간 감기약하는 소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매듭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무사리 같은 경우에는 셜보다는 조금 더 얼굴을 더 많이 가리고 있고요. 위에 처도르를 쓸 때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사리를 먼저 내고 위에 처도르를 두른 형식으로 그런 패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보는 예쁜 여자 두 명도 다 셜을 착용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아마 이 친구들은 이란 대학생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면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그나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란 정부에서 약간 권장하는 공식 유니폼 같은 겁니다. 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기 맘대로 두를 수 있다면 마그나에는 약간 입는다 혹은 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데 약간 우주복처럼 이렇게 쓰면은 얼굴만 이렇게 남고요. 이렇게 가슴 아래까지 천이 내려와서 여자 그런 볼륨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란의 초중고 그다음에 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국립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마그나에를 공식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이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패션 관심 있으신 분들인데요. 옷을 보면 이 여자분들은 동인 옷에 실루엣이 안 드러나게 그런 위에 옷을 입고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을 입고요. 벨트도 하고 명품 되게 좋아해요. 가면 구찌, 샤넬 짝퉁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보이면 안 돼요. 원래 법적으로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다 해서 온몸에 그리고 손 이외에는 아무 살도 보이면 안 되지만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앞머리 다 드러내고 다니고요. 실제로 이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위에 셔를 쓰면은 이게 뒤로 안 넘어가잖아요. 이게 왜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쓰고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다녀서 실제 이란 여성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다니고요. 치마만 못 입지 지금 이렇게 입고 계신 원피스에서 레깅스만 신으시면 이란을 가셔도 될 정도예요. 어쨌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도 네.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히잡을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에서 이란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따로 저런 걸 제작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내놓고 있는 건가요? 원래 그 이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을 때까지는 아직 협상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몰래 암암리에 수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이슬람 히잡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구매력이 크고 단순히 이란만이 아니고 우리랑 가깝게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멀게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까지 모두 다 여성분들은 사실 필수템이어서 이게 우리랑은 사실 우리가 쓰지 않은 제품을 잘 모르는 거지. 굉장히 패션 산업계에서도 그런 발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파이가 큰 시장입니다. 저 외국인 여성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도 써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란 가시면 이렇게 쓰고 다니실 거예요. 이 셔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문화 정책이라고 엄청 칭찬했죠. 하지만 뉴스에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녀가 쓰는지 안 쓰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녀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란은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에 그렇게 히잡을 쓰는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하시기로 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히잡 자체에 대한 내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나 비판하는 인식은 없나요? 사실 히잡 불편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이란 찾아보다 보면 뭐 이슬람의 폐해 뭐 이런 게시글을 보면은 뭐 1920년대, 70년대 이란 여성들이 미니 스커트 입고 막 머리 다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다가 갑자기 아까 그 처도로 사진 나오면서 와 이거 여성 인권 탄압 대박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정치적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간략하게 물어봤을 때 물론 그녀들도 불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도로부터 간략하게는 셜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내가 좀 내 머리카락 보여주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셜을 쓰고 다니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너무 신실해서 이슬람을 다 열심히 믿겠어 하는 분들 차도를 쓰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이슬람 안 믿으면 뭐 죽어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란이 원래는 왕정 체제 때는 팔레비 국가라 팔레비 왕조라고 해서 미국이랑 굉장히 친해서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히잡을 못 쓰게 했다고 해요. 강제적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도 강제성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셨던 그 자유분방한 이란 여성들의 모습도 결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가 더 맞다라고 설명드리기가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여성 택시 드라이버도 있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대학 교육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남자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석박사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여서 뭐 최근에 중동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뭐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여성이 뭐 처음으로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여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남성보다는 물론 조금 덜하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여건 그런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성의 지위보다는 훨씬 높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돼지고기는 못 먹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는데 실제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이란의 이맘 후메이니 공항이라고 가면 그게 우리나라 인천공항 역할을 하거든요. 가면은 이제 검사관들이 얘가 진짜 술 안 숨겨왔는지 돼지고기 안 숨겨왔는지 물론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 저한테 너 술 안 먹어봤어? 돼지고기 안 먹어봤어? 물어보시면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암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서 몰래 가서 소세지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한국에서 애플로 비싸서 잘 못 먹는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먹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할랄 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할랄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할랄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하라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슬람의 표현인데요. 할랄 식품이나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서 무슬림들이 너네는 해도 돼라고 이제
돼지고기나 뭐 그래서 막 젤라틴이라는 성분이 돼지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슬람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할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유, 벌꿀, 생선, 식물, 야채, 뭐 견과류 이런 게 다 할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만 못 먹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할랄이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모두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란 시장에 물건을 팔거나 혹은 말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할랄 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돼지고기가 그런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식으로 엄격하게 도축을 해야만 할랄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할랄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원샷 원킬로다가 이렇게 목에 정맥을 딱 끊어가지고 죽이는 방식으로 이게 되게 취지가 좋아요.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한 번에 죽어라 뭐 그런 취지로 한 건데 그래서 피를 되게 이슬람이 안 좋게 생각을 해서 동물이 죽으면 다 매달아서 피를 다 빼는 고기예요. 그래서 가면 되게 고기가 되게 질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양고기가 더 맛있어요. 소고기도 되게 싸고요. 그래서 어쨌든 할랄은 이런 거고요. 할랄 식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 정말 한 번씩 다 보셨겠죠. 2018년 기준으로 1조 6,260억 달러로 굉장히 전체 식품 시장에서 그 규모가 엄청 큰 시장이고요. 단순히 이란이라는 하나의 국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혹은 북아프리카 같이 전 세계 모든 그런 이슬람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어서 이제 할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굉장히 뛰어들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여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수 있고요. 네, 이란이 판매하는 모든 식품은 다 할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판매하려면 모두 할랄 마크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진실목을 오해로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거기 안 유명하냐. 근데 엄마가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란을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마크 바로 IS 마크가 있고요. 여기 보면 군인, 탄 같이 있는데요. 이란이 사실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였고 저도 위험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1990년대 초만 해도 이렇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고요. 시리아 지역과 실제로 그렇게 이라크 지역, 지금 IS가 이라크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란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여서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고 맨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경고를 봤어요. 계속 빨간색이 보험 가입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나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봤을 때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건 약간 좀 사담인데 가기 전에 유학생 보험은 좀 싼데 저는 30몇만 원을 주고 삼성화재에서 보험을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도 못 쓰고 30몇만 원 날렸습니다. 물론 건강에 좋지만 약간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이라크 보시면 여기 이란과 실제 국경 지대를 맞대고 있긴 한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방력과 경찰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정치 체제가 안정된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이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실제로 이라크에서 IS 퇴치 작전을 했을 때도 이란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란과 미국이 약간 적이었을 시기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요.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 문제에 한해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이란이 좀 더 국경 지대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IS이랑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IS는 수니파 무장 단체이기 때문에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둘이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사실 관련이 없어요.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시아파랑 수니파랑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1000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 자기들 같은 수니파 지역을 먼저 점령하기도 벅찬데 굳이 시아파인 이란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IS에 관련한 이란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란이 이
소탕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갔을 때도 도시 곳곳에 경찰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통경찰도 많고요, 사법경찰도 많고요. 그리고 감시한다기보다는 가보면 치안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거를 약간 나이트 라이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켓, 그러니까 포유시거나 뭐 마거제라고 부르는 마켓 같은 경우에도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고요. 이제 젊은이들이 공원에서 나름대로 헌팅도 하고 가족들끼리 나가서 놀았을 때도 돌아오는 시간이 1~2시예요. 이거는 물론 더워서 자정 시간을 이용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치안 문제는 없고 오히려 안전하진 물론 어떤 나라라도 완전히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실제로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 파트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 유명한 노래 100세 인생을 한번 나름 패러디를 해봤는데 재미가 없네요. 이란을 만나고 보내라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이란에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뉴스나 네이버 그런 가장 앞에 포털 메인에 보면은 이 뉴스가 사실 저도 되게 치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궁금한데 그래서 한번 그래서 5월 2일에 이란의 보르제 밀러드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보르제가 타워라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고요. 밀러드라는 게 그런 타워 이름인데 보르제 밀러드 타워에서 5월 2일 날에 한이란 문화 공감의 밤 이런 거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랑 이란이 수교를 맺은 지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뉴스에도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올해 54주년째입니다. 중국이랑도 수교를 50년씩 안 했는데 이란이랑은 실제로 되게 우호 관계가 굉장히 깊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54주년의 수교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란에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이란에 방문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여성 대통령으로서 철을 쓰고 의미 있게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상컨대 이제 아무래도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방문을 해서 약 100억 불 정도의 어떤 사업권 같은 거를 수주해 오실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들도 이거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진짜 가기는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란이 왜 이렇게 뜨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간단하죠. 돈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관심이 몰려들겠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2015년, 즉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이란의 대외 무역 그런 관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수출을 많이 하고 이란은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죠. 2010대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기간대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목줄을 쥐었던 때여서 정말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로 인해서 국제 제재가 일어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란과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기업이 이란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것도 역시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경제 제재 강화로 투자 실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협상 이전까지는 이란과 한국의 경제 활동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고 괄목할 만큼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뜨고 있는 이유가 석유가 많고 천연가스가 많습니다. 실제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에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석유관, 천연가스, 파이프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원 대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나라예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출산을 안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란의 중위 연령은 현재 27세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도 한 8천만 명 정도 있고 인접국가인 타지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나라를 합치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 인구가 약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제 제재가 풀림으로 인해서 이란
이란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급상승을 하는데요. 그 협상이 이제 타결되는 시점이 20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0.9% 정도에 머물렀지만 아마 2017년에는 5.4%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도 다 포화 상태다 설명드리셨죠. 투자에서 소비로 패턴이 변화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시장은 어디일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았을 때 이란은 굉장히 구매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이란 제재 해제로 인해서 과연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제가 이란에 갈 때 거기는 신용카드가 우선 안 됐고요. 외국과의 그런 통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한 800만 원 정도를 다 현금으로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너무 불안했어요. 잊어버릴까 봐. 그때를 차고 저도 카타르에서 8시간 경유를 했는데요. 정말 이러고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달러 원화를 받아주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달러로 한번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러피라고 해서 그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환율이 실제로 2개였어요. 공식 환율이랑 시장 매매상 환율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이란에 있었을 시절만 해도 경제가 최하를 찍었기 때문에 1달러에 34,000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정부 공시 지가는 이제 공시 그런 가격은 1달러에 18,000원인데 그게 2배까지 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심각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전까지는 실제로 모든 금융 거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중단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한국은행의 허가가 있어야만 이란과 금융 거래가 가능했고요. 이런 확인서 같은 게 다 있어야 이란과 거래가 가능했는데 이런 게 거의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란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현지 파트너를 두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을 통해서 이란 시장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경제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7일날 있었던 해제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는 거의 모든 경제 제재가 급격하게 풀려서 아마 이제 이란에 가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비자카드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란의 현황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구는 8천만 명 정도고요. GDP나 이런 게 소득 수준이 아직 낮긴 하지만 그런 높은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빠르게 뛸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당 군대 총생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전 세계 28위 정도로 낮지 않아요. 현재 그 제재가 됐었을 시절에도 그래서 아마 제재가 풀렸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될 것 같고요. 원유 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세계 4위, 그다음에 천연가스 매장량은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1위였는데 여기서는 2위네요. 이란 수입 시장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란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 이란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던 순위가 바로 4번째인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번째로 올랐어요. 우리나라 대회 그런 무역을 하는 국가의 순위를 매겨보면 이란은 거의 20위 안에도 안 드는 우리나라의 그 전까지 별로 중요성이 여겨지지 않던 시장이 바로 이란이었지만 경제 제재가 있던 시절에도 이란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사용이 됐던 것이고요. 이란에서 주로 수입하는 거는 기계, 전자기계, 철강, 자동차, 종이, 플라스틱과 같이 아무래도 중공업 같은 거를 많이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있는데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생산이 가능한 국가라고 합니다.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란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자동차처럼 만들지 못하지만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중동 유일의 국가라는 점을 한번 포인트로 짚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란에 가면 사실 기름값이 너무 싸서 굴러갈 수만 있으면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 차가 굉장히 많아서 테헤란이 아마 베이징만큼 공해가 심한 곳이기도 한데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프라이드 자동차 혹시 아세요? 프라이드랑 똑같이 생긴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자동차 회사인 사이파라는 곳에서 그런 프라이드 모델을 이제 비슷하게 갖고 와서 만든
자동차인데요. 이란의 국민차로 불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란 시장에 가시면 현대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고 프라이드랑 똑같이 생겼지만 앞에 로고가 다른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란에 갈 건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삼성, 한화,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현대건설같이 이렇게 중공업이나 전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협상이 풀리자마자 바로 뭔가 지사를 세울 만큼 그렇게 미리 전부터 준비해 놓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원을 채용하는 게 많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 건설 참여를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이란 시장에 진입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러시아에서도 나왔듯이 상사 같은 경우에는 못 파는 것 말고 다 판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사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이란에 있었을 때는 대우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우에서도 사실 중요한 시장이 아니어서 그냥 몇 분만 들어와 계셨는데 이렇게 협상이 해제되고 나서는 현대, 삼성물산 상사 부분, SK네트워크스, LG 상사와 같이 이런 척도를 가능할 수 있는 우리나라 거대 종합 상사가 5개 다 들어오는 걸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에 이란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성이 입에 루즈를 바르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기업의 이란 진출 현황 같은 걸 봤을 때 주로 삼성, 현대, 포스코와 같이 이렇게 크고 무거운 중공업 산업,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산업 분별 그런 차등 없이 거의 모든 국내 기업들이 우리도 한번 이란 시장에 진출해볼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런 CJ, LG 생활건강 모두 이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학과에 들리는 하더바에 의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설화수로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걸 차지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이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가 중동의 여성들은 스킨케어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빡센 화장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K-뷰티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란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거기서 걸어 다녔을 때 양곰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양곰이 대장금을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제가 이영애를 닮아서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어서 양곰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K-뷰티가 그리고 이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프로듀서라는 드라마 금요일 저녁 10시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란과 한국의 시차가 5시간 차이가 나는데 불과 하루도 안 지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너 혹시 프로듀서 봤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봤니? 이랬더니 위성TV로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세종학당이 굉장히 없어서 자리가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K-뷰티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문화 아니면 소비재 기업도 굉장히 이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장품 기업에서 이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월 15일인가 아부다비에서 그 K콘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여기도 원래 맨날 동남아만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중동이 풀렸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도 해볼까라는 걸로 이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K-뷰티, 한국 문화 같이 다양한 한국 문화가 이란 시장에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고 어느 정도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CJ와 같은 이런 문화 기업도 역시 이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으로는 교수님이래. 선생님께서 저와 이란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해서 고민을 짧게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언어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명처럼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제 주가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예요. 이게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엉덩이 가렸고요. 다리 가렸고 이게 바로 셔얼인데 여름용 셔얼을 제가 쓰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텔 에스파원이라는 동네에 있는 호텔인데요.
진출하는 뭐 삼성에 취직하겠다, 뭐 LG에 취직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업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이란이 연관짓게 된다면 저 민정원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란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3가지 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쟤는 앞으로 저렇게 먹고 살겠구나 한번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첫 번째로는 중동 담당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페르시아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란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가 중동 담당은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해외 영업이나 해외 마케팅, 해외 이런 앞에 해외 중동 사업부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했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현재 이란에서는 우리나라 기관이 코트라가 하나 있고요. 테헤란 무역과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종학당 이렇게 3개의 국가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과 이란의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증진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문화원이 이란에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원을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이란의 한국 문화를 조금 더 많이 알리는 그런 걸 하는 게 문화원인데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여러 나라에 포트를 넣는 게 아니고 좀 아무래도 관계가 특별히 더 가까운 나라에 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쪽 전공을 문화 콘텐츠를 하고 있어서 한국 문화원에서 이란과 한국의 문화를 좀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는 꿈이 기자였어요. 근데 제가 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잠깐 꿈을 접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혹시 나중에 제가 기자라는 꿈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인생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중동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최근석 기자님과 같은 그런 이란 전문 특파원, 왜냐면 우리나라랑 친하니까 그런 소식도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중요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주재원이나 특파원으로서의 역할을 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란은 캘리그라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코더페즈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만났을 때는 살럼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코더페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가셨으니까 뉴스에서 코더페즈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을까 해서 짧은 이란어 한번 같이 소개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가 대단하네. lovely.